네,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전창규입니다. 네. 오늘은 MBS라는 어떤 시스템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드림 빌딩 그리고 목표 설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코로나 또 재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풀리려나 하는 찰나에 또 재확산이라는 공포가 와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사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위기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선책이 아니라 저희들한테는 분명히 이건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왕 할 가치가 있으면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의 출발선상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꿈이 되겠죠. 네, 이유죠, 이유. 그래서 그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이 나오지 않고 에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또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해서 우리 함께 오늘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MBS 2주차 드림빌딩 목표 설정 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쳐야 될 게 많죠, 그죠? 미쳐야 될 것 중에 저는 가장 미쳐야 될 게 꿈에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어, 저 사람 미쳤어. 자, 이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진짜 미쳐서 미친 사람이 있고, 꿈에 미쳐서, 그죠? 정말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미쳐야 된다면 꿈에 미쳐야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가르쳐 줘야 될 게 방정식이나 적분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먼저 꿈을 갖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걸 어떻게 이뤄나가는가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에 미치는 거 이게 어떤 일에 우리가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출발선상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상력의 부자가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상력은요 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의 내리는 이 상상력은 뭐냐 하면요. 인간이 찍을 수 있는 최고의 판타지 영화 저는 이게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공상과학 영화는요 SF 판타지 영화 같은 게요 모든 영화들이 상상력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은 그죠? 미래에 대한 어떤 명확한 꿈을 정말 상상력을 가지고요. 마음껏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상상력은 얼마든지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살고 싶은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는 그런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일기를 적으면서 그 안에 제가 살고 싶은 삶들에 대해서 미래의 꿈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그때 적었던 꿈들이요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그렸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상상력으로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한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상상력만큼은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그리다 보니까 마침내 그게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때 적었던 꿈은 제가 보고 느낀 게 그게 다였기 때문에 그건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또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에 살고 싶은 삶, 꿈에 대해서 명확하게 꿈을 그리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같이 그 꿈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과연 꿈이란 뭘까요? 혹시 꿈에 대해서 했던 게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제 꿈이란 게 있고요. 미국에서 쓰는 드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이 꿈은요, 대부분 저기 나오는 것처럼 can't,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그죠? 너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의미로 꿈깨, 이럴 때 쓰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7살 될 때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약 5만 번 정도 듣고 자란대요. 근데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불과 수천 번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저희들조차도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꿈을 위해서 뭔가 달리려고 하면 벌써 출발선상에서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난 당연히 안 되는가 보다라는 그 의식이 우리 잠재 속에 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야기한 이 드림은요, 보시다시피 캔입니다.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월드컵 때 그걸 확인했었잖아요. 예,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그 4강을 진짜 강렬한 꿈으로 우리가 이루어냈죠. 그래서 드림이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할 수 있다는 개념의 어떤 의미인 거죠.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그걸 외치면 되는 게 바로 드림이라는 의미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꿈은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드림이 되어야 되겠죠. 할 수 있어.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어. 어떤 이런 개념. 예. 자, 할 수 있다는 걸요, 대표적으로 증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아이러니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저렇게 66세의 나이에요. 1008번이라는 실패를 거듭하고 마침내 1009번째, 그죠? 예, 예스라는 답을 얻어내셨습니다. 미국의 대표 주자죠, 이분. 정말 대단합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저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힘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8번, 66세의 나이에 1008번의 거절, 그걸 극복하고 마침내 본인의 꿈을 이뤄내신 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메이를 전달받고 어때요? 밖에 나가서? 그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5번도 채 전달하기 전에 그만둔 사람들이 80%. 5번 전달하기 전에. 내가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고요,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5명을 채 만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 사업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참, 그죠? 대단하시죠, 저분은. 그래서 어쩌면 그분이, 내가 찾아가는 그분이 아메이를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는 걸 멈추는 순간 그분의 아메이 꿈은 잊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꾸준하게, 그죠? 꾸준하게 찾아가느냐가 성공의 비결인 것 같고, 이분, 그죠? 커넬 샌더스, 우리 할아버지, 그죠? KFC 할아버지. 이분이요, 왜 이렇게 도전을 했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분은 인생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예. 다 달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는 않겠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 사가서 없어지느니 달아서 없어지겠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살고 싶다는 거죠. 예, 그 일의 결과가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않든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겠다. 이 마음이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도전해야죠. 5번이 뭡니까? 5번. 그래도 인생 바꿀 수 있는, 그죠? 이 멋진 비즈니스를 만났는데 그래도 한 50번, 100번은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미 벌써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그죠? 지금 알아본 나도 한두 번 만에, 10번, 20번 만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 멋진 비즈니스를 알아들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대표가 있다면 이제 한국의 대표가 계십니다. 연세가 더 많으십니다. 69세에 운전면허증을 960번 도전하신 우리 차사순 할머니. 예, 화제가 됐었죠. 얼마 전에 한참 됐습니다. 벌써 이 뉴스가 온 지 아마 한 10년 됐을 거예요. 960번 도전 끝에 운전면허 취득하신 대한민국 대표. 네, 연세도 더 많으십니다. 이분은요, 너무 유명했어요. 뉴욕타임즈에도 나왔습니다. 저 밑에 영어를 보면요, Finally licensed drive on the 960번 try. 960번 도전 끝에 마침내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인지세만 2천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예. 이분이 하신 명언은 이겁니다. 인내하면 얻을 수 있다. 인내하면. 끈기죠, 끈기. 예.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거는요, 내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만두느냐의 문제지, 실패냐, 성공이냐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성공인 거고, 그만뒀다. 그러면 실패한 거죠. 이분은 할 때까지, 면허증을 딸 때까지 내가 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본인이 믿었기 때문에 딸 수 있다. 예. 횟수하고 상관없이 딸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도전했을 때 반드시 내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어떤 강력한 신념, 믿음만 있으면 조금 빠르냐 늦냐의 문제지만 반드시 그걸 이룰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내하면 얻을 수 있다. 우리도 한번 인내하고 우리의 꿈을 이룰 때까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90세 이상 노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 이렇게 물었을 때 참 안 좋은 라면이 나왔어요. 인스턴트 라면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라면이죠, 이게. 자, 했더 라면이라는 라면입니다. 정말 안 좋죠. 내가 7곡에 그 땅을 좀 샀더라면, 그때 그 주식 정말 좋았는데 한번 사봤더라면, 내가 조금 더 사랑한다고 가족들에게 말했더라면, 이런 식의 라면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하는 어떤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한번 시도해 봤더라면. 그래, 인생이 이렇게 90세에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더라면, 그죠? 그때 한번 도전해 볼 걸. 이렇게 어차피 시간이 흘러가는 거였다면, 그때 들은 암이 정말 괜찮았었는데, 한번 시도나 해볼 걸. 이런 후회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90세 이상 노인에게 질문했을 때. 그래서 적어도 우리 저 라면만큼은 서지 않아야 되겠죠. 나중에. 사람은 추억을 만드는 동물입니다. 그 추억 중에서도요, 가장 후회되는 추억이 뭐냐면 해보지 않았을 때의 후회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멋진 도구를 만났고 이 도구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린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면은 없습니다. 이제 해보는 거죠. 네. 도전해보는 거죠. 도전해서 이뤄내면 나이가 들었을 때 저 후회하는 저 일만큼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꿈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 꿈이 있으세요? 꿈요. 이 한자가 주는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아직도 여운을 가지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타임이라는 영화고요. 시간을 화폐로 쓰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돈을 벌러 직장에 나가잖아요. 일터에 나가잖아요.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은요, 시간을 벌러 일터에 직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은 사람은 부자고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요, 하루하루 시간을 벌어서 그 하루하루 시간을 쓰는 주인공입니다. 한마디로 하루하루 시간을 벌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또 다른 또 사람이 부자 한 명이 나오는데요, 엄청난 시간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1000년, 2000년 영생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다리 난간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죽기 전에 이 주인공한테, 가난한 주인공한테 그 시간을 넘겨주면서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보기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난간 위에서 스스로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는다는 거죠. 왜 그런 행위를 할까요? 참 많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꿈이 없으면요, 그 자체가 고통인 거죠. 다 가졌는데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요, 꿈도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요, 밥 먹고 회사 갔다가 집에 오고 밥 먹고 회사 갔다 집에 오고 꿈도 희망도 없이 이 행위를요, 100년이 아니라 1000년, 10,000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는 동안에 정해진 그 시간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목적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 영화 꼭 한번 보시고요. 많은 교훈을 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인간은 유일하게 꿈꿀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꿈, 저 한자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꿈이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인간은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꿈이 있으시면요, 그거를 더 어떤 현실로 만드셔야 되고요. 꿈이 없으신 분들은요, 그 꿈을 먼저 찾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꿈을 찾아야 된다. Find your dream. 꿈이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뭐 이루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사시는 것 같아요.
간절한 꿈 하나는 우리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 꿈을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맞춰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앞에서 영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꿈도 희망도 없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그죠? 우리는 꿈을 찾고 그 꿈을 빌딩해 나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꿈을 찾고요. 그리고 뭔가를 그걸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롤 모델을 먼저 찾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이미 살고 있는 롤 모델을 찾아서요, 철저하게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왔던 방식, 그리고 그 사람이 누리기 위해서 해왔던 과정들을 그대로 복제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 롤 모델을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분은요, 기타곤이라는 일본의 아메를 통해서 크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분은요, 20살 때 미용실에 근무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지인으로부터 아메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정을 하고 월급 70만 원을요, 다 아메 제품을 구매를 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아메를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자꾸 알리니까요, 친구들은 서핑 좋아하는 친구들이라서요, 그냥 나는 이제 서핑해야 된다고 그거 못 한다는 거예요.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곤 사장님께서 참 명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다는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기회는 항상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젊은 나이에 빨리 성공해서 6개월은 하와이에서 서핑을 할 거고 6개월은 내 마음대로 또 사업을 할 거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불과 10년이 되지 않았어요. 이분은 하와이에 집을 구매하시고 그냥 수시로 서핑을 하시고 주말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파티하고, 보시다시피 수시로 파티하고 서핑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너무 멋진 라이프 스타일 아닙니까? 몇 개 딸 하나가 있으신데요. 제 요즘 서핑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딸.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핫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 리노이라는 태국의 U35, 그 크라운 앰버서더이십니다. 본인이 9년 전에 본사로 가서요, 나 10년 뒤에 반드시 크라운 앰버서더가 돼서 본사로 다시 돌아오겠다 했는데 정확히 9년 만에요, 크라운 앰버서더가 돼서 다시 그 길을 본사를 찾아간 겁니다. 대단하죠? 35세 이하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진짜 하고 싶은 삶을 그대로 살고 계세요. 저는요, 전 세계 진짜 좋은 산들을 트레킹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이미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모델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을 살고 있는 모델을 정해서요, 그분을 따라하는 게 가장 빠른 성공 방법이거든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한국에도요, U35 성공자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메이가 주는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요, 그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중간에 계시는 분은 이미 백만장자입니다. 본인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요. 이미 젊은 U35신데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셨죠.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도 20대 초반에 아메이를 시작하셔가지고, 그죠? 지금은 30대 초반인데 거의 백만장자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내가 빨리 찾아보고, 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가장 빠른 꿈을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모델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메이 속에서. 자, 그러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질문이 있겠죠. 조금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감을 받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자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던져봐야 되고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그냥 태어나진 않았을 건데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뭘까? 여기 지구로 온 이유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꿈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 싶어 했던 꿈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해야 돼요. 공동체에 속해야 내 자존감, 그죠? 이런 거, 소속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결국은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죠. 그래서 나는 뭘 잘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또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꿈을 이루는 기반, 꿈을 이루는 기반, 되게 중요하죠. 출발선이죠,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저는
뭔가 수정이 되려면 인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죠. 그 인정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가난하다. 나는 많이 가난하다. 이걸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수정이 되는 거죠.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낸데 하는 사람한테요. 그러니까 조언을 줄 사람도 없고요. 더 나은 정보를 줄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내가 살 만큼 살고 내가 알 만큼 안다고 하는데 그렇게 교만한 사람한테 누가 더 좋은 정보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확실히 직시해야 되죠. 나 현재 너무 가난하고 근데 미래의 대안도 지금 없어. 그러니까 내한테는 진짜 중요하고도 급박하게 뭔가 개선해야 돼. 그 도구가 필요해. 이걸 먼저 인정하고 스폰서한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필요하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내 상황을 인정했으면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자, 꿈은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 이건 안 맞죠. 예,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하신 덱스 예거라는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예, 작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정말 암의 역사에 한 획을 긋고 가신 분이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사업 설명을 하러 가서 내 앞에 있는 상대에게 사업 설명하기 전에 먼저 묻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Do you have dream? 꿈 있으세요?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또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yes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그분은 사업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꿈은 있는데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과가 당연히 없겠죠.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래서 나는 내 현실을 직수하고 나는 꿈을 가지고 뭔가 도전해 보겠다. 그러면 반드시 대가라는 지불을 해야 됩니다. 페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대가를 치르고 열심히 뛰고 다니더라도 내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꿈을 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내가 터널로 들어와서 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출구가 나올 거라는 그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내가 아메를 시작하고 꿈을 갖고 내가 탱화를 실천하면서 내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 100명은 신념 있는 사람 1명을 못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념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표정이나 말투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말투나 표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알아보고 그 힘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내가 사업 설명을 잘하고 뭔가 강의를 잘하고 그죠? 뭔가 지식이 많고 이런 거에서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업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 자, 그럼 이제 꿈의 성취 방법이죠.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꿈에 도달하게 될 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냥 그 막연하게 꿈꾸는 건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적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꿈이 정립이 되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그죠? 되고 싶은 사람, 먹고 싶은 거, 아주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거, 부모님에게 해주고 싶은 거, 이런 거에 대한 꿈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게 내한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이 꿈이 정립이 되었으면 이제 두 번째는 종이에 적어야 돼요. 우린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아멘은. 예. 생각날 때마다 적어야 되고요. 그 적은 글을 가지고 매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적은 글을 가지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벽에다가 이미지화해서 붙이는 거죠. 사람은요, 그냥 인지하는 동물이거든요. 보면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롱 속에 넣어둔 꿈은 의미가 없는 거죠. 뭐 화장실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뭐 벽이라든가 방이라든가 계속 붙여서 시각화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내 꿈이 떠오를 수 있게끔 시각화하는 거.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그 시각화한 꿈을요, 아주 구체적으로 더 체험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멋진 아파트에 살고 싶어. 50평대에 살고 싶어. 그러면요, 모델하우스에 가서 직접 둘러보는 거예요. 나는 페라리를 타고 싶어. 포르쉐를 타고 싶어. 그 매장에 갔어요. 그냥 시운전하는 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져보고, 그죠? 안에서 둘러보고요. 정말 강렬하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직접 체험해보는 것만큼 드림빌딩 되는 게 없거든요. 나는 멋진 전원주택에서 살 거야. 머릿속으로만 그리지 마시고요. 저 외곽에 나가면 요즘 널려 있습니다. 저는 803에 살고 있는데 그 위로 가면요. 기가 막힌 집들이 많습니다. 볼 때 뜨거워집니다. 내 가슴이.
정말 뜨거워집니다. 체험해보는 것만큼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 직접 체험해보는 저 과정이요, 저 행위가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지만요, 나한테 강렬한 신념을 주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요, 부부 사학가분들은 내가 꿈에 그리는 그 집을 꼭 방문하셔가지고 눈으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 또 주말 동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적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적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적어 나가는 행위. 꿈은요, 적으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꿈 없는데 아니요. 적다 보면 꿈이요, 새록새록 잊었던 꿈이 하나하나 다시 다 생각납니다. 도구가 없어서 아예 시도를 안 한 거죠. 우리는 확실한 도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메라는 도구. 이 아메라는 도구를 얻고요, 적기 시작하면 그냥 내려갑니다. 없던 꿈도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꿈을 많이 적었습니다. 지금 122가지로 되어 있지만요, 지금 한 150가지 정도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간이 늦어지고 이런 건 있었지만요, 저 파란색이나 줄 쳐져 있는 부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꿈이고요. 언젠가부터 제가 파란색으로 안 칠한 게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는 몇십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저 꿈이요,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고요, 제가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꼭 적어보세요. 저건 유치한 게 아닙니다. 꿈은 유치할수록 좋고요, 유치한 그 행위를 해야 우리는 정말 목표를 이룰 수 있거든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내리는 꿈의 정의는 이겁니다. 꿈은 주문하는 거다. 너무 심플합니다. 내가 중국집에 가서 코스 요리를 시키잖아요. 당연히 돈을 지불하겠죠. 코스 요리를 시키면요, 어떤 요리가 먼저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주문한 그 요리는 반드시 나올 거라는 이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요, 꿈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문하셔야 돼요. 내 노트에다가요, 주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가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강력한 믿음 하나면 우리는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 꼭 꿈을 한번 주문해 오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저 밑에 그랜드 캐니언 사진은 뭐냐면요, 제가 아마 2년 뒤에, 2년이나 3년 뒤에 가게 될 것 같은데, 할리를 타고요. 저 할리 타는 사람들한테는 저 도로가 굉장히 유명한 도로입니다. 66번 도로. 그 남자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죠? 프리덤 한번 외쳐주면 되는 거죠. 바이크 한번 타고, 할리 한번 타고. 참 멋지, 그죠? 저 도로를 한번 달려보는 겁니다. 상상만으로 저는 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터키, 터키에 있는 저기 뭐죠? 카파도키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완전 우주 같은. 구체적으로 또 사고 싶은 거. 뭐 우리 여성분들 막 가방만 보면 막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저게 유명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가방 다 넣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고요. 하지만 저건요, 간절한 꿈이라기보다는 내 막 가슴을 흔드는 그런 꿈은 아마 아닐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지금 제 입장에서 어떤 제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건 바로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1차적으로 제 꿈, 다이아몬드가 이루어졌고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까에 대한 정의가 저한테는 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는 되고 싶은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이 정의를 가지고 사는데, 그 삶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 보이시는 우리 창업자 리치 디보스 사장님처럼 살다 가는 게 꿈입니다. 보시면 저는 사람들이 지닌 개개인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해서 그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도록 평생을 노력해 왔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이분이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 왜? 전 세계에 아메를 하는 모든 ABO들은 이분의 영향력으로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멋지지 않습니까? 이분만큼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성공에 제가 관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죽는 그날까지,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데 영향력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정의도 한번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저 나침판이 보이시죠? 우리 흔히 산에 올라갈 때 쓰는 겁니다. 산에서 길을 잃을 때 쓰는 거죠. 방향을 찾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는 길에는 저게 필요 없지만요, 모르는 길에서는요, 저게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저는 인생에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어른인데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G.O.D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누군가한테 우리 어른들이면 다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 순간을 우리는 자주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정의가 내려져 있죠. 뭘 보고 가면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인생에서. 그럴 때는 저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가장 정확한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 마지막 날에 후회는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드림. 이제 Do you have dream의 의미가 같이 좀 공유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꿈을 찾았으면 이제 꿈에 집중하는 거죠. 포커스 해야 됩니다. Focus on your dream. 꿈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자, 집중은 이런 겁니다. 예, 돋보기를, 아무리 좋은 돋보기를 가지고요. 저 나뭇잎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비춰봐도 저 나뭇잎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좋지 않은 돋보기라도요.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저렇게 딱 잡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저게 바로 집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력은요. 아메이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저는 집중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펙도 아닙니다. 학력도 아닙니다. 내가 부자냐 아니냐도 아닙니다. only 집중력입니다. 몰입해내는 그 능력. 자, 왜 흰면이 나왔죠? 예, 흰면이 아니고요. 집중해서 보시면 글자 하나가 있습니다. 몰입해서 보시면요.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면 보일 거고요. 그냥 대충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걸요. 집중해서 몰입하면요. 꿈이 저렇게 내한테 다가옵니다. 하지만 관심 갖지 않고 보면 저건 보이지 않죠. 몰입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맞죠? 맞는데요. 저걸요.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반대로 해봤어요. 생각만 하고 집에 있으니까요. 행동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운동을 가지고 제가 시험을 해봤죠. 해야 되는데 내일 운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요.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튀어나간다. 예전에 일어나자마자 벽에 부딪히면서 잠들 깨가지고 해도 신발 신고 나간다. 1분, 2분, 3분, 4분, 5분 지나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요. 영감이 생겨요. 진짜. 행동 먼저 해보시면 돼요. 작더라도. 행동을 바꾸면 생각도 바뀝니다. 제 기준에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작은 거지만 행동해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적당바, 우리 유명한 단어잖아요. 지금 즉시 당장 바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게 10,000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g의 행동. 그게 10,000가지의 생각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꿈에 포커스를 하고 열심히 뛰어도요. 그 꿈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덱스 예거 사장님께서는요.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꿈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꿈을 지키라는 거예요. keep.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꿈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적재적소에 쓰지 않잖아요. 그럼 내 꿈은 멀어져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No. No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꿈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뻔히 미팅 가야 되는 걸 압니다. 하지만 작은 유혹에 엄청 많이 넘어가거든요. 야, 나하고 놀러 가자. 오늘 한잔 하자. 오늘 지금 휴가 가야지. 좋은 데 가자. 맛있는 데 있더라. 이런 거에 다 현혹되는 거예요. 하물며 미팅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답 안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네, 어제 신발 샀는데 백화점 좀 따라가죠. 이런 거에 가는 사람들. 본인 인생이 없죠. 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스티브 잡스. 물론 돌아가셨지만요. 이분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일에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노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면요. 안 돼. 나 미팅 가야 돼. 안 돼. 나 미팅 가야 돼. 안 돼. 미팅 가야 돼. 내 꿈이 훨씬 더 중요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그 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No. No. 네. 적절한 no. 자, 그래서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면서도 안 급한 일이 있죠. 저기 보시면 노란색 부분, 우리의 꿈을 이루고 인생을 계획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일, 미래를 준비하는 일, 고정 수입을 만드는 일,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고요. 저 일에 방해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꿈은 가졌죠. 꿈이 왜 중요한지에 대했고 꿈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행위, 목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꿈은 가졌지만요, 거기에다가 마감 시한, 즉 기한을 넣지 않으면요, 꿈은 절대로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인타임이라는 영화 있죠. 예, 그게요, 영생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면. 말씀드렸잖아요. 스티브 잡스도요,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한 목표는 의미가 없어요.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내 행동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그 꿈에 언제까지 이루겠다라는 기한이 들어가 있어야 그건 비로소 목표가 되고 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혹시 목표 있으신가요? 오늘 목표를 한번 정해 보시고요. 마감 시간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정해 보는 거죠. 자, 예일 대학에서 유명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생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어딘가에 적어 두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예 라고 대답한 사람이 3%, 아니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97%. 하지만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예 라고 이야기하신 분, 목표를 가지고 있고 글로 직접 적었던 사람들은요, 이 3%는 평균 97%의 평균 연봉보다 10배가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목표는 있었는데 적지 않았던 비율 13%도요. 목표가 없었던 84%보다는 연봉이 2배 이상 많았어요. 즉 목표를 정하고요, 적기만 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공식 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요, 적고 이왕이면 한번 외쳐보세요. 입안에 있는 말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외쳤을 때 비로소 에너지가 되고 내 간절함이 되기 때문에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내년에 반드시 시드니 갈 거야. 파운더스 PT 해낼 거야. 에메랄드 해낼 거야. 외치는 거죠. 그 외침에 따라 내 행동이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내가 이룰 목표를 명확하게 적는 거죠. 1년 뒤에 SP 될 거야. 200만 원 나오면 나는 뭘 할 거야 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발길이 움직입니다. 2년 뒤에 파운더스 PT가 되어서 시드니를 갈 거야. 3년 뒤에는 에메랄드가 돼서 정말 생계를 완벽하게 해결할 거야 라는 이런 구체적인 꿈, 이런 게 적혀 있어야 되겠죠. 자, 1년 뒤, 2년 뒤, 3년 뒤도 되게 중요한데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월 목표가 들어가지 않으면 긴장이 없어요. 그래서 월 목표를 가지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죠. 1년 뒤에 목표는 있지만 당장 내가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바로 월 목표죠. 그리고 이 월 목표 중에서도요, 1계획, 아무리 월 목표가 있고 1, 2년 뒤에, 3년 뒤에 계획이 있더라도, 목표가 있더라도 오늘 당장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내 발을 움직이게 해주는 건 바로 1계획입니다. 그래서 스케줄표에, 다이어리에 계획표가 없는 건 내 꿈이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이 간절한 만큼 그 계획, 하루하루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여기 네모칸에 문장 하나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된다. 그렇게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은 나에게 너는 운이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덱스터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운이란 성자의 헌신에 대한 패자의 변명에 불과하다. 행운이 붙어있는 성공은 없다. 매일매일 올바른 일을 반복하는 것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매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요, 당장 내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계획을 세워서 뛰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한테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닥쳤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누차 들었고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어떠한 변수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고정 수입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겁니다. 자, 돈을 버는 궁극적인 이유, 자유입니다. 자유롭고 싶어서 우리는 수입을 버는 겁니다. 근데요, 그 수입도 그냥 수입이면 안 되죠. 고정 수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고정 수입의 크기가 자유의 크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고정 수입을 어떠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을 그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차선책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으로 저는 아메이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only 맞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를 통해서 완벽한 고정 수입을 만들고요. 그 고정 수입을 키워서 완벽하게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Success should not be a goal. Success should be a process. Everybody is always looking for that hidden meaning. I'm sorry, I don't have any things like that. But I do know a few fundamental things. One of those i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real goals, determining some of the things that you would like to have out of this business. And other people can point you in the right direction, but we can't do it for you. Only you can make you successful.